빠르게 보는 주식 리뷰 주마등센 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삼성전자 유무선 전화기 플라스틱 사출로부터 시작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케이스 부분 주요 협력사로서 업력을 쌓아왔습니다. 인탑스는 1981년 6월 신영화학공업사로 설립되어 1999년 7월 인탑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2년 2월 2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설립자인 김재경 회장은 1981년 설립 당시 치약 뚜껑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카세트 플레이어 케이스를 생산하며 회사를 키워오던 중 1984년 카세트 플레이어 시장이 규모가 큰 오디오 시장에 밀리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최악의 자금난을 겪었는데 때마침 삼성전자로부터 전화기 사출을 제안받아 그때부터 삼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국내 최초 휴대전화인 삼성전자의 SH100의 부품 생산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자가 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품질, 기술, 환경, 조직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탑스를 지원해줬고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 1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뒤 2016년까지 내리막을 걸었는데 이는 매출액의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하이엔드가 주도하면서 케이스 소재의 고급화 경쟁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로 고급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제품과 고객사의 다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7월 자동차 부품 기업 주미래를 인수하였는데 주미래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용 부품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 램프, 2차전지 케이스 부품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모비스, 현대 IHL, 타이코 AMP, 인지컨트롤스, LG화학 등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제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주미래의 인수는 당시 인탑스 유유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2016년에는 베트남에 플라텔 비나를 설립하여 가전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따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것처럼 가전이 삼성전자와 동반 진출한 것과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삼성전자 베트남의 가전 복합단지와 5분 거리에 있어서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탑스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플라텔과 합작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명도 플라텔 비나인데 플라텔이 15%, 인탑스가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전은 모바일 부품 대비 변동성이 낮지만 좀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모바일보다 이익률은 다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탑스는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모바일 부품과 자동차, 가전의 세 가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화장품 케이스 등 다양한 산업으로 매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은 2013년을 정점으로 스마트폰에서 메탈 케이스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2016년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하다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매출이 회복되었던 요인은 첫 번째, 삼성전자의 중저가 제품이 판매를 확대하면서 플라스틱 케이스의 채용이 늘었으며 둘째론 플라스틱 케이스의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다수의 플라스틱 사출 업체가 도산하여 경쟁사가 감소하였고 셋째로는 5G 고주파에서 특정 소재들, 예를 들어 유리나 메탈과 같은 소재들이 주파수 간섭 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넷째로 인탑스는 기존의 케이스 소재 이외에도 세라믹 등 다수의 신소재 가공 및 제조 기술을 갖추어 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엔 코로나로 휴대폰 판매가 감소하여 다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급감 이후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수요는 기저효과와 맞물려 2021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에 의미 있는 출하량 성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 미국 정부의 제재로 연간 약 2억여 대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중국 내 지역에서는 로컬 제조사들이 수혜를 받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애플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화웨이 스마트폰은 운영체제가 동일하고 가격대가 비슷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인탑스의 매출은 2021년 삼성의 글로벌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에 따라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은 2017년부터 본격 성장하여 2019년엔 자동차는 390억 원, 가전은 5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가전은 2020년 코로나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에 머무르던 영업이익률도 2019년엔 7.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인탑스는 2018년에 인탑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10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고, 2020년엔 원익투자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310억 원 규모의 2020 원익 인탑스 스마트 밸류업 성장펀드를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인탑스는 페이퍼 프로그램이라는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 사업과 경쟁력 있는 아이템 생산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자가격 표시기, 바이오 산업, 신규 제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새로운 아이템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 영덕 주민바람, 주 주민 행복발전소 등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상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2020년 반기 기준 순현금이 2238억 원, 투자 부동산이 742억 원, 장기 금융자산이 230억 원으로 영업을 제외한 자산 가치만 3210억 원으로 분석인 전일인 2020년 10월 2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인 2840억 원을 초과합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김재경 회장이 18.21%, 아들인 김건환 대표가 14.24%를 갖고 있으며, 김재경 회장은 1947년생, 김건환 대표는 1977년생으로 증여나 상속을 감안한다면 대주주가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같이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타트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하는 등의 회사의 행보를 보면 회사가 신사업 개척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84년 카세트 플레이어 사업에서 산업의 변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을 만나 전화기 케이스로 아이템을 바꾸었던 경험, 그리고 휴대전화 사업에서 소재 변화로 매출이 급감했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 주력 사업의 매출 정체, 쌓여가는 유유 자본을 감안하면 인탑스가 사업의 다각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탑스의 월봉을 보면 2002년 상장 이후 현재까지 6,000원에서 2만원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IT 업종의 주식임에도 마치 굴뚝산업을 영위하는 자산주 같은 주가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음에도 주가가 제자리인 것은 아마도 매출의 정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후 아직까지 다시 1조 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사보다 이익의 증거가 적더라도 매출 성장이 큰 회사가 주가의 상승도 큰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안정성보다 성장성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인탑스의 매출은 아직까지 휴대폰 케이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향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인탑스의 주가가 박스권 위로 올라서려면 모바일 외의 신규 사업에 매출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탑스는 1981년 설립된 플라스틱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 1차 협력업체입니다. 2013년에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스마트폰 시장을 하이엔드가 주도하면서 케이스 소재의 고급화 경쟁으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이 감소됨에 따라 휴대폰 케이스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와 가전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2017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삼성전자의 중저가 시장 확대 전략, 그리고 경쟁자의 도태로 2019년부터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이 개선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사의 순현금 자산, 부동산 자산, 장기 금융 자산의 가치만 3,210억 원으로 분석인 현재 시가총액인 2,840억 원을 초과합니다.
지분 승계를 감안하면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인탑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하여 신사업의 기회나 유유자본의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상장 후 현재까지 주가는 6,000원에서 2만원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며 신사업의 성공을 통해 2013년에 기록한 1조 원의 매출을 넘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면 주가는 저평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